서구권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게임을 기다려왔다. 그동안 너무 다들 게이머에게 친절했다. 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싶은데 좀 게이머로서의 탐험하는 재미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콘솔 게임 잘 안 하던 한국에 있는 개발사가 딱 내놔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이해를 넘어 이슈 속 숨은 의미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테크 딥다이브 한정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게이머들한테 가장 핫한 게임, 단연 붉은 사막일 겁니다. 출시 첫날에만 200만 장, 단 나흘 만에 300만 장, 그리고 출시 열 이틀 만에 4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K게임 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 어떻게 이렇게 흥행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여정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요? 네. 네. 지금 어제 밤에도 퇴근하고 한 5시간 정도를 추가하면서 저도 이제 대략 플레이 타임 한 붉은 사막 100시간 정도를 채운 것 같은데, 붉은 사막 100시간이요? 이 게임 참 리뷰하면서 좀 고통스럽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시 이후에 계속하면서 퇴근하면 자꾸 게임을 켜게 되는 그 알 수 없는 매력,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열광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눠볼까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리뷰를 위해서 30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75시간을 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면서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거는 일을 위해서 하신 거죠? 네, 뭐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이번에는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게임 기자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게임도 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라든가 MMORPG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국내 게임사들이 다 그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 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좋은 게임도 많지만 사실 그 게임 덕업일치라고 하죠. 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과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붉은 사막은 그래도 그나마 뭐 고통스럽다는 표현도 제가 쓰긴 했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일로서 할 수 있고 내가 느낀 바를 기사로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었고 잘 되길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임이었고요. 박 기자, 그러면요, 게임 전문 기자로서 이 붉은 사막의 열풍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당연히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사실 기사거리가 붉은 사막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량 측면에서 200만 장, 뭐 400만 장,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개발사가, 그것도 펄어비스라는 게임사가 처음으로 만든 그 PC 콘솔 그 싱글 플레이 게임인데, 그렇게 도전을 해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그 판매량 기록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 유저들, 그리고 해외의 유력 매체들에서도 계속해서 붉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튜브라든가 쇼폼 같은 데서도 계속 붉은 사막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고, 그야말로 붉은 사막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이 뭘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출시 전 한 1, 2주 전에 사전에 이제 코드를 받아서 미리 이제 보통 리뷰라고 하죠. 사전 리뷰. 게임이 출시되는 당일, 그리고 전날 뭐 엠바고가 해제되면 리뷰 기사를 쓰기 위해 미리 플레이를 해봤었고요. 네. 그때 당시 한 30시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어땠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임인 건 맞는데, 뭔가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당연히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게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 조작감이라고 하죠. 이 플레이 하는데 이 캐릭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요즘 게임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 방치형 그렇죠. 게임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근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작감이 답답하고 느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다른 게임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게임을 처음에 몰입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그 스토리라든가 그 내러티브 전개, 그리고 그 게임 플레이 말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컷신 간의 연계 같은 것들이 솔직히 뭐 좋은 표현으로도 이거는 잘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어서 초반 구간을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면 초반 이후로 갈수록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갈수록 더 어려웠나요?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계속 뭐 누군가는 그 저작감을 적응하면 잘 될 거다, 재밌을 거다라고 했지만 저도 뭐 30시간 정도를 플레이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출시된 직후였죠. 출시 당일 네. 데이원 패치라고 해서 저희 같은 리뷰어가 아니라 일반 그 소비자들이 게임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당일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리뷰했던 매체나 미디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가장 급한 것들부터 일단 좀 1차적으로 1.0 버전에 이제 패치가 들어갔죠. 굉장히 나아졌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네. 일단 감동을 했지만 그때도 사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평가에서도 뭐 스팀이라고 해서 PC 게임 플랫폼 그 유통 플랫폼인데 예. 거기에 유저 평가에서도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이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사가 사실 싱글 게임에서 그러기로 쉽지 않은데 뭐 거의 실시간으로 유저 반응을 대응하듯이 뭐그 패치를 내놓고 좀 조작간을 개선을 하면서 지금은 뭐 거의 그 갓겜 뭐 좀 비속적인 표현이지만 그 똥겜과 갓겜이 섞여 있는 갓똥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갔다. 그 전에는 뭐 똥똥똥 갓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나 쇼폼 같은 것에서도 이런 붉은 사막 안에서의 그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바이럴되면서 더 좀 그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유튜브나 쇼츠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오류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처음에는 또 기대가 높았던 만큼 또 실망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갈수록 좀 빠른 대응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패치 속도를 뭐 어떻게 빠르게 됐나요? 지금 뭐 제가 가끔 펄어비스 분들 만나거나 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은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북유럽 쪽 게임을 아주 잘 만드는 나라의 회사들은 게임이 출시되면 단체로 휴가를 가거든요. 제품 나왔으니까 이제 축하해야죠. 그동안 고생했다. 네. 우리 뭐 밤새 가면서 만들고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심지어 네. 첫날 뭐 반응도 좋았으면 이제 다 쉬러 가서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부터 유저가 해봤으면 이제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자가 나올 텐데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좀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게임들도 많았었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구권 게이머들이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실시간 대응 같은 느낌. 이 친구들은 심지어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붉은 네. 사막은 이제 싱글 게임 정말 그냥 게임 출시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CD를 집어넣고 그냥 플레이하면 온라인 연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순수 혼자 즐기는 게임인데 그거를 마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유저 대응, 유저 소통하듯이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하고 패치를 내주는 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구권 게이머들에게는 좀 굉장히 신선한 그런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판매량으로도 좀 좋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붉은 사막 직접 이제 100시간 넘게 하셨잖아요.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들어가면서 파이웰 대륙이나 아니면은 뭐 액션씬이나 전투씬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수준인가요? 조작감이라던가 네. 그 내러티브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정말 그래픽, 비주얼 뭐 그래픽이 단순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뭐랄까 굉장히 광활한 그 오픈월드라는 거는 이제 게임에서 보통 이제 선형적인 게임 그 한정된 정해진 공간만을 가는 게임이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오픈월드라는 거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곳들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이게 하늘 높은 곳에서 쫙 펼쳐진 대륙을 보는데 그 디테일이 다 살아서 보이는 거죠. 비주얼이 그만큼 좋군요. 정말 미려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블랙스페이스 엔진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요새 이제 상용 엔진은 이제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라고 해가지고 상용으로 쓰이는 엔진으로 보통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두 엔진 모두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퀄리티 그래픽을 뽑아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판에 좀 아쉬운 점이 유저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다 같은 엔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별적으로 뭐 에셋도 쓰고 모델링도 하지만 뭐랄까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더 완전 독자적인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이 블랙스페이스 엔진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일단 세계를 구현해 놨는데 그 안에서 그 굉장히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 물리 엔진도 잘 구현해 놨고
환경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를 게임 속에서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내가 플레이하는 유저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느껴지도록 이렇게 구현해 놨다는 점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를 다 자체 개발해서 만들어 놔서 그리고 그걸 오픈월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서도 능동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고사양이 아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국 개발사들이 그 콘솔 게임 쪽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최적화를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사막도 당연히 최적화를 너무 잘해놔서 상대적으로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그 구동 환경에서 잘 돌아가긴 하는데 말씀 나왔듯이 그래픽 그 비주얼 자체가 워낙 뛰어난 게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버벅일 때도 있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모델이 있고 노멀 모델이 있는데 저는 노멀 모델로 플레이 중이거든요. 노멀에서는 어떤 그 좀 스타터링이라고 해서 좀 끊기는 부분도 생기고 엄청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측면에서 아쉽긴 한데 그거는 뭐 최적화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워낙 게임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이 높은 데서 게임을 하면은 정말 실감 나겠네요. 이제 저희는 보통 게임사에서 마련해준 그 시연 환경에서도 한 번씩 가서 해보거든요. 예. 처음에 그 뭐랄까 그 가장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 요새 이제 너무 비싸져서 구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그래픽 카드에 큰 모니터에 뭐 4K로 이렇게 딱 그리고 뭐 엄청난 그 화면 주사율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오 감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서사가 뜬금이 없다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밥 해먹기 진짜 어렵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 기자 칼럼에 보면은 불며든다 이런 표현을 네네. 썼어요. 이런 단점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마 그 많은 게이머 분들과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말 게임을 하는 게 즐겁다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재미도 안 느껴졌었는데 왜 저는 퇴근하면서 계속 이걸 켜고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뭐 이러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픈월드 안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서 정말 잘했던 점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게임 안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에 혹평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퍼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퀘스트 스토리라인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그리고 새로운 스킬을 배웠는데 뭐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에 공략 같은 게 있는데 사전 리뷰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뭐 또 새로운 탐험의 재미를 준달까? 그렇죠. 그동안 지금 사실 많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도 자동으로 하고 이동도 자동으로 하고 뭐 딸깍 누르면은 다 굉장히 편하게 현대인의 어떤 그 편리함에 맞춰져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게임의 본질로 돌아갔달까? 그거 하나만큼은 좀 펄어비스가 좀 의도해서 붉은 사막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아직 이 게임을 뭐 100시간 가까이 했는데 전혀 아직도 보지 못한 예컨대 여기 나온 이 용은 저도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아 100시간을 하셨는데 언제 끝까지 볼지 갔는데도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나 용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네. 처음엔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저 용 볼 때까지만은 한다. 정말 알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뭐 최근에 본 거는 뭐 안에 코끼리도 있었고 코끼리요? 코끼리 위에 네. 올라탈 수도 있더라고요. 아 지나가는 동물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인가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네. 그 이게 배경이 약간 중세 배경이었는데 원래 예. 뭐 코끼리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듣기로는 악어도 있다 그러고 용도 있는데 용이 갑자기 아이언맨이 합체 그 입듯이 갑자기 네. 용 위에 이 메카닉한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주인공이 올라타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미사일이 나가는 막 로봇을 올라타기도 하고요. 그런 쇼츠 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런 게 있다고 도대체 뭘 어디까지 집어넣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하기 힘들겠네요. 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에서 특히나 초반에 좀 평가가 안 좋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권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오히려 이런 게임을 기다려왔다. 그동안 너무 다들 게이머에게 친절했다. 아. 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다 안내해주고 친절한 그 퀘스트 마크 띄워져 있는 곳에 가게 만드니
좀 게이머로서의 탐험하는 재미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콘솔 게임 잘 안 하던 한국에 있는 개발사가 딱 내놔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펄어비스에서도 부를 때 보통 요런 종류의 게임을 RPG,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을 절대 RPG가 아니라 우리는 어드벤처다. 모험을 하고 어드벤처. 탐험을 하는 게임이지 우리는 뭐 캐릭터 역할에 뭐 그렇게 몰입을 해서 하는 게임은 아니다. 라는 식의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좀 스토리가 안 좋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플레이를 여러 사람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이 게임 안에 3개의 캐릭터,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붉은 사막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기 컨셉트는 지금과 같은 싱글 플레이 게임이 아니라 그 리니지 같은 MMORPG 게임으로 기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캐릭터를 또 플레이어블로 넣어놓긴 한 건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고요. 이 캐릭터들이 참여하는 그 범위가 사실은 근데 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 200시간쯤 하고 나서 원래 주인공인 클리프를 할 만큼 다 해보면 이번에는 운카를 해볼까? 대면을 해볼까? 하면서 또 100시간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가 어찌 보면 지금 이 붉은 사막이 좀 흥행을 하는 여전히 좀 불편하고 여전히 좀 아쉬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어떤 그 힘이 아닐까.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달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차기작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도깨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붉은 사막이 이어서 도깨비가 연달아서 나오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을 좀 울게 만들었다. 특히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특히나 지금은 이제 좀 그 키워드가 많이 죽었지만 메타버스 열풍일 때 그 게임이 딱 그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면서 너무나 화제가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네. 하지만 도깨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붉은 사막조차도 7년을 거치면서 중간에 거의 한 공식 비공식으로 한 3번 정도 연기가 되면서 뭐 주가 폭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도깨비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당연히 붉은 사막보다는 빠르게 개발되지 않을까 7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깨비도 같은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그 개발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붉은 사막이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싱글 플레이 게임이다 보니 붉은 사막을 사실 완성을 했으니 이 개발진들이 그대로 도깨비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붉은 사막을 만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에셋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자원들이 도깨비에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빠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패치와 네.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이 개발진들이 아직 도깨비로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로 가기만 하면은 꽤 빠르게 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붉은 사막을 펄어비스는요 그 단발성 게임보다는 뭔가 라이브처럼 움직이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DLC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제 그 주총장에 함께 이제 앉아 있었는데 네. 그 라이브 서비스처럼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아무래도 DLC나 멀티 이런 것보다는 방금 계속 얘기 나왔던 유저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듣고 라이브 게임을 운영하는 것처럼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해서 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서비스에서 유저들의 그 불만이라든가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했던 것처럼 싱글 게임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에 가까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붉은 사막에 DLC를 낸다거나 뭐 멀티플레이를 적용한다거나 하기까지는 좀 여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붉은 사막이 앞으로 한참을 더 팔릴 거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라이브 서비스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출시하기 전에 해봤을 땐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00시간까지 하면서 뭔가 모험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라이브 서비스처럼 계속해서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면 앞으로 붉은 사막은 더 진화를 할까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그 서구권 유저들 중에서는 더 이상 조작감 패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조작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붉은 사막만의 시그니처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게임들처럼 너무 편해지면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조작감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 붉은 사막 안에 펄어비스 개발진들이 구현하고 싶은 모든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픈월드 환경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물, NPC와의 상호작용을 정말 많이 넣어놨다 보니까 조작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 가지 버튼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예컨대 저 게임 하다 보면은 계속 제가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점프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아이템을 줍고 싶은데 점프와 아이템 줍기가 같은 버튼이에요. 아, 어렵네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그 위에 가 있지 않으면 줍지 않고 계속 점프만,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조작감을 굉장히 간소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좀 줄인다거나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업데이트가 약간 의견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스토리 컷신 같은 것들을 좀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초반부터 넣어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꿋꿋이 계속 여러 업데이트에도 넣지 않고 있고요. 이유는 뭘까요? 스토리에 대한 자신감? 아, 서사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자신감을 이해는 가지고 잘 되지 있군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튼 조작이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줍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뛰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쇼츠나 아니면 중국의 틱톡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 바이럴이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중국에서 이 게임이 열린다면 뭐 400만 장에서 이제 뭐 1000만 장 이렇게까지도 판매가 될까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하게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훨씬 더 중심인,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뭐 여러 다른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매출 그 온라인 모바일 게임으로 올리고 있었던 게 맞는데요. 예. 중국 시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를 하나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붉은 사막이 있었고, 이제 붉은 사막 이전에 뭐 스텔라 블레이드라든가 피해 거짓 같은 콘솔 게임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50이라는 네. 게임이 나왔는데요. 5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유기 아시죠? 중국의 네. 고전 서유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안에 이제 손오공이 주인공인 어떤, 거기도 화려한 그래픽에 액션성이 강한 그런 PC 콘솔 싱글 플레이 게임을 중국의 게임 업체가 개발해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문화가 게임으로 만들어져서 해외 서양인들, 서구권들이 좀 잡고 있는 그런 콘솔 게임 시장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좀 소위 얘기하는 국뽕 느낌, 애국주의 그럴 느낌으로도 수 있죠. 가면서 네. 이 게임도 잘 나왔는데 네네. 그거를 넘어서 약간 본인들이 집에서 나는 50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막 인증샷 올리기 위해서 막 플스를 사고, 실제로 인증샷을 위해서. 네. 플스를 사서, 그러니까 플스가 그렇게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중국도. 예. 근데 50 덕분에 플스의 중국 내 판매량이 몇 배로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은 이 50의 여파로 중국 내에서 이런 플스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졌고, 콘솔 게임 인프라가, 그 말은 곧 붉은 사막이 이제 중국에 출시됐을 때 붉은 사막을 사서 플레이할 중국의 유저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뭐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붉은 사막의 판매량은 뭐 북미,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쪽에서 제대로 이제 좀 이게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서구권 못지않은 굉장히 그 파괴력 있는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붉은 사막의 성공이 한국의 MMORPG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보세요? 붉은 사막의 성공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붉은 사막이 바꾼다라기보다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한국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국 게임 산업은 뭐 당연히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리니지 라이크로 대표되는 그 MMORPG, 대부분 게임사들의 MMORPG가 워낙 돈이 좀 잘 벌리는 그 장르다 보니 많이 그쪽으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었고, 또 모바일 게임으로 또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해서 뭐 유저들도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했었죠. 우리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좀 비슷한 리니지 라이크만 MMORPG만 만드냐. 우리도 서양이나 일본에 있는 그 대형 개발사들처럼 정말 작품성 있고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를 만나고 싶다. 우리도 한국에 그런 게임들을, 한국 게임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나왔고 실제 MMORPG라든가 모바일 게임에서의 그런 게임들 매출 순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2, 3년 사이에 네오위즈에서 뭐 피해 거짓이라는 콘솔 게임을 내놔서 이 게임이 좀 의외로 서양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콘솔 게임, PC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네. 그리고 성공을 했네. 가능성이 있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콘솔 게임 육성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요. 뭐 넥슨에서 그 이후로도 이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이 그 차례차례 성공을 했고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북미라든가 유럽 같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 개발사들도 이제 콘솔 게임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 경지까지 와 있었는데 이제 네. 붉은 사막이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게임 씬에 좀 그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럼요. 이게 너무 화제가 됐고 사실 붉은 사막 같은 종류의 게임은 뭐 서양에서 이제 비슷한 류로 치면은 뭐 1대1 비교는 어렵겠지만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레데리 2라고 부르는 서부극 배경의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도 굉장히 템포가 느리고 하면서 오픈월드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반대로 하지만 이 게임은 굉장히 서사가 엄청난 주인공이 네. 이름이 아서 모건인데 네. 저도 그 게임을 하고 엔딩 순간에는 엔딩까지 가는 마지막 한 3, 4시간 정도는 제가 아서 모건이고 아서 모건이 저였던 뭐 그런 정도의 게임인데 이 게임도 출시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싱글 게임이 팔리고 여전히 유저들이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붉은 사막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붉은 사막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에 펄어비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다른 도전, 도깨비와 또 다른 게임들과 같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이름이 언급됐었던 네오위즈나 시프트업 그리고 넥슨 같은 게임사들에서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아닌 이런 심지어 내러티브가 중심이 된 이런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요. 지금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을 하는 게이머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과 해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서구권에서 그런 서구 그 콘솔 게임에 대한 그 유저층이 넓었던 게 사실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하는 유저층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콘솔 게임이 굉장히 저렴한 취미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세대로 가면은 콘솔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콘솔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게임 담당 기자로서 어린 친구들에게 만일 게임을 처음 접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게임은 공교육으로서 어떻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책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게임 리터러시는 가정교육이다라고 생각해요.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미 아빠 엄마들도 게임을 했던 세대니 집에서 거실에서 아빠와 함께 첫 게임을 콘솔로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떤 거실의 가족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사실 모바일 게임이 좀 안 좋은 게 이거를 들고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끼리 그렇죠. 모여서 하면서 네. 아빠나 엄마는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제일 안 좋은 거여서 그렇게 되기보다 차라리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빠가 있다면 그 어머니께서는 그 자녀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을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가족 문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붉은 사막 같은 게임은 그 어린이와 함께하기 좋은 게임은 아니지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붉은 사막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픽 오류다, 뭐가 AI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하지 않고 출시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 게임 내 AI 에셋을 사용하고도 미고지했던 이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펄어비스가 좀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였냐면 이제 스팀이라는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는 게임 컨텐츠에 AI가 사용되면은 그걸 사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펄어비스는 그걸 일단 고지를 하지 않았었죠. AI를 사용한다는 걸 너무 당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거를 엄청 큰 부분에 사용하지는 않았었고 배경처럼 지나가는 어떤 이런 액자 같은 거 안에 있는 그림에 네. 그거 다 본인들이 그래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용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발이 5개 6개 달린 말이 그려져 있던 거죠. 근데 그걸 또 게이머들이 찾아냈군요. 그럼요. 정말 잘 쳤거든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에서는 구입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를 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근데 사실 펄어비스 그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는 네. 넘어갔는데도 환불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좀만 더 해볼까? 이상한데 하면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I 미고지가 그 이슈화가 되면서 2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하고서도 나는 이거 AI 때문에 이거 고지 못 받았어. 환불을 스팀에서 해주기 시작했죠. 펄어비스 쪽에서는 뭐 환불은 통상적인 수준에만 있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 특히 붉은 사막처럼 초반에 적응 구간이 너무 긴 사실 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네. 10시간을 했는데 게임이 재미없으면은 사실 환불을 하다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냥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이슈가 됐었고 그런 환불 방법까지 뭐 화제가 됐었고 하다 보니 펄어비스도 또 어떻게 보면 조작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한 거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뭐 워낙 그 게임 유저들이 게임 제작이라든가 게임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긴 한데요.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AI 활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그 유저들이 사실은 AI를 게임 제작에 활용했을 때 안 좋다고 느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사람의 공수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품질 누가 봐도 AI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서거든요. 네. 우리는 좋은 품질의 게임을 정말 그 정성이 들어간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뭐 AI 딸깍해서 만드는 거에 우리가 왜 돈을 내줘야 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해 나가고 아무래도 과도기전 측면이 크니까요. 사실 게임 유저들은 게임이 재밌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네, 붉은 사막에 대해서 딥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우리 그 테크 딥다이브에 오면요, 오늘의 방송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말을 쏟아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딥다이브는 북며들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실까요? 한행커께서도 왠지 오늘 가서 한번 붉은 사막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가서 당장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0시간 하면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이거를 궁금해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정도면은 좀 북며드는 거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네. 오늘 테크 딥다이브에서는요, 붉은 사막이 쏘아올린 K 콘솔의 원대한 도전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서사의 아쉬움이나 또 시스템의 불편함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흡입력, 그리고 또 유저들을 향한 발빠른 대책, 이런 것들이 K 콘솔 게임의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정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